카페, 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돼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화재 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원 산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2.6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미국 정부가 엄청난 달러를 찍어서 시장에 풀었죠. 지금도 계속 이 돈을 풀고 있는데 원래는 돈 푸는 규모를 서서히 줄여서 내년 6월쯤엔 돈 풀기를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긴축 일정이 예정보다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지금 예상보다 훨씬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년 6월이 아니라 3월에 테이퍼링을 끝내고 바로 금리 인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에 돈이 너무 많이나 풀려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인플레가 덮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왔던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내년에 한두 차례 금리 인상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연거푸 4차례는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그 인플레 관리자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야 그나마 방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대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닥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시행 안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1차 접종 후 2개월 경과된 얀센 백신 접종자, 2차 접종 후 2개월 경과된 면역 저하자, 또 2차 접종 후 4개월 경과된 60세 이상 요양병원 및 감염 취약시설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기저질환자입니다. 그리고 2차 접종 후 5개월 경과된 18세에서 59세 연령층입니다. 사전 예약은 누리집 전화 1339 및 지자체 콜센터, 또 주민센터를 이용해 주시고, 자녀 백신 당일 접종은 SNS 그리고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활용해서 가능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은 12월 고령층 3차 접종 집중 기간 중에는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서 바로 접종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빠른 시일 내에 3차 접종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는 어렵고 주식은 더더욱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이 계시니까요. 친절하고 정확한 주가 분석.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세요. 네, 염블리의 영양만점 주식 분석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식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중국 헝다그룹 얘기부터 좀 갈게요. 이게 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헝다그룹 사태가 지금 네. 이게 파산이 거의 현실화되고 있다. 네. 달러 채권으로 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면서요? 네. 그럼 부도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부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도 이제 부도 처리할 걸로 다들 보고 있어요. 예. 일단 이제 이게 사실 9월부터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우리 그 그렇죠. 추석 연휴 때. 예. 그때 당시부터 부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쨌든 뭐 자산 매각도 하고 조금씩 유예를 했는데 예. 그때 나왔던 얘기도 뭐냐면 부채가 너무 많아서 결국 이제 부도 처리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바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늘어난 가운데 천천히 할 줄 알았는데 예. 갑자기 지난주 이제 그 주말이었죠. 그때 예. 이제 공시가 나왔고 예. 이게 헝다그룹의 부채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현재 358조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은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사실상 갚기가 쉬운 건 아니죠. 이 기업이 뭐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예. 거기에 중국 정부가 어쨌든 부동산 규제도 굉장히 강하게 걸었고 예. 그리고 1년 내에 이게 만기가 또 다르니까 예. 이게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518억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자 갚기에도 급급한데 예. 내년부터 이제 원금이 원금도 돌아온다면서 갚아야 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부도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거를 몰랐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시장 충격이 사실 중국도 보면은 홍콩에 뭐 부동산 기업들이 막 주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예. 이걸 뭐라고 이제 해석하냐면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예. 물론 이제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100% 나온 건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부도 처리를 할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측하는 건 뭐냐면은 지난해 그 하이난 그룹이 이게 비슷한 현상이 한번 있었어요. 하이난 그룹도 부동산 하세요? 네. 아니, 예. 부동산이라기보다 이제 작년에 하이난 그룹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예. 디폴트라고 부도가 났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도가 나면 법원이나 채권단 관리 들어가고 예. 여기서 이제 알아서 처리를 하잖아요.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예. 예. 그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하이난 그룹도 중앙 정부가 직접 컨트롤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회생 절차도 정부 주도하에 예.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엔 헝다그룹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좀 책임을 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시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 또 여기서 근데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중국 정부가 어쨌든 뭐 중국의 뭐 여러 가지 은행들이 다 중국 정부 거니까 그렇죠. 채권도 다 예. 그쪽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또 부동산이라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헝다 리스크에 대해서 좀 약간 아주 부정적으로 안 보시는 분들은 이게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채권의 담보가 예. 어쨌든 부동산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담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존재가 0인 건 아니잖아요. 예. 예. 리먼 사태 때는 리먼이라는 회사가 아예 존재 자체가 사실 없었던 거잖아요. 채권이 예. 그냥 휴지였으니까. 예. 근데 그것처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시각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약간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헝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양광백인가요? 예. 이름도 제가 좀 어려운데 양광 이바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중국. 화사싱풍 또 자자오해라고 하는데 예. 이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예. 중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지금 그게 다 시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예, 부동산. 맞아요. 시공사가 건설사가 예, 아니고. 시행사. 예. 근데 이제 여기도 지금 디폴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 300개 정도가 지금 파산을 했대요. 이미. 근데 규모가 아주 크진 않다 보니까 이제 예, 언론에 예. 노출은 안 된 건데 예. 근데 결국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헝다는 예. 또 너무 큰 거고.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지준율도 인하를 했잖아요. 그 지급준비은행에서. 인하를 예. 한 것처럼 이걸 이제 자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예. 이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헝다 회장도 긴급 소환을 했거든요. 예. 지방 정부에 또 실무단까지 파견을 해서 예. 진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할지는 예. 조금 더 우리가 뭐 데이터나 뉴스는 좀 확보를 해야만 정확하게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오늘 그 말을 했다고 해요. 네. 그 여태까지 중국 정부에서는 당국에서는 별 말이 없었는데 네. 리커창 총리가 중국 경제의 단기적 경제 파동이 네. 올 수 있는데 충분히 다룰 수 있다. 네. 그 단기적 경제 파동이라는 게 아마 헝다 사태를 헝다 의미하는 사태. 거다라고 네, 지금 맞습니다.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이게 그냥 잔잔한 들불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경제쇼에서 어쨌든 중국 전문가들이 한 두어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보면은 그 두 분이 헝다 사태를 바라보는 분석이 네. 사실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은 그러니까 이게 그 다 중국 정부가 원래 부동산 이제 공동 부유해서 네.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이게 거품이 들어갔- 쌓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빈부격차 크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네. 다른 부동산 시행사들은 다 말을 들었는데 헝다만 이때 반대로 해서 나 큰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거꾸로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해서 지금 철퇴를 맞았다는 건데 네. 그래서 뭐 헝다 하나만의 문제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또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래요. 이게 어쨌든 중국 GDP가 시멘트 GDP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부동산으로 네, 맞아요. 많이 맞아요. 예. 해서 이게 헝다뿐만이 아니라 아까 여미사님이 네. 말씀하신 대로 뒤에 다른 부동산 시행사들이 지금 줄줄이 번호표 받고 지금 예, 예. 부도 위기에 놓여 있으니 예.
이게 무너지면 일본식 그야말로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분석도 하던데 그래서 영사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쨌든 뭐 경계는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무조건 낙관적으로 이제 이 형다 끝났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 예. 저기 아까도 이제 몇몇 생소한 기업들 말씀드렸지만 예. 중국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진 않지만 아하. 그래도 이 부동산 규모가 워낙 막대하고 예. 중국 부동산에서 대부분의 소비가 창출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부동산을 컨트롤 못하고 이대로 또 이게 망가져 버리면 중국 예. 경제가 진짜 휘청이는 거는 예. 이건 명확 관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데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앞으로 뭐 중국이 얼마 정도의 디폴트가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국이 올해 있었던 그 정책들을 보시면 예. 너무나 규제였어요. 그렇죠. 그 공동부유가 가장 큰 목적이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중산층을 부양을 시켜가지고 소비 부양시키고 이제 미국과 한번 또 싸워보려는 그런 예. 의지가 강했는데 이게 물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예. 중국 경제가 아주 그러니까 무너진 것까지는 아닌데 성장률이 급하게 둔화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5% 아래로 예. 내려갔지 지금. 그리고 이제 어쨌든 헝다 리스크도 터져버렸고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도 이걸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정부가 지준율을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좀 예. 궁금하거든요. 지급 준비율을 낮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사 보니까 예, 그게 나오던데 맞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이 뭐냐면 은행에서 그러니까 예.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가장 쉽게 100원을 맡겨요. 은행에. A 은행에 가서 100원을 맡기면 은행은 예. 100원을 갖고 원래는 대출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돈 버는 건데 10배 대출하는 거지. 근데 100원을 다 대출하면 은행은 좋은데 예. 의무적으로 지급 준비율이라고 있어요. 지급 준비율이 10%면 예. 그 10%는 10원이죠. 예. 10원을 무조건 중앙은행 예치를 해야 돼요. 아하. 의무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그 10원이 여기 들어가니까 90원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은 그 지급 준비율을 8%로 낮췄어요. 네, 낮추면 은행은 8원만 여기다 맡기면 돼요. 그럼 2원을 더 대출해 2원을 더 대출. 그러면 이게 예. 뭐냐면 대출이 늘어나니까 예. 경기가 부양되겠죠. 시장에 돈이 그만큼 네, 돈이 풀리는 거다, 거죠. 이거죠.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보다는 좀 약할 수 있어도 예. 시중은행에 이제 자금 여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무조건 어쨌든 납입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돈을 납입하지 말고 좀 빼서 대출해라. 이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굉장히 큰 지금 그 돈들이 앞으로 풀릴 거라고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이제 헝다 리스크나 이런 뭐 리스크가 있었는데도 국내 주식은 어쨌든 올랐잖아요. 예, 그렇죠. 이틀간 지금 올랐어요. 예, 그걸 예. 알면서도. 예.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시장은 중국 리스크보다도 예. 중국의 정책 변화에 주목한 것 같아요. 뭐냐면 부양으로 옛날에는 된다. 이런 게 있어도 그냥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규제를 계속하잖아요. 예. 지준율 인하 안 합니다. 예. 예, 그냥 계속 타이트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약간 충격이 있더라도 예. 무조건 부동산 잡겠다. 예.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한발 지준율 물러섰다고 예. 보는 건가요? 그럼 중국 그러니까 약간 경제에 충격이 가해지니까 예. 일단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그 중국의 정치국 회의가 또 있었대요. 예. 오늘이 7일이니까 어제였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요거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나왔던 이제 내용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 이게 정치국 회의라는 게 내년에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그 경제공작 회의가 조만간 열리거든요. 12월에.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회의예요. 내년에 어떻게 경제 운영하겠다. 그거의 미니 버전이에요. 예. 미리 회의를 해서 틀을 만든대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내년은 안정화로 키워드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막 부양시키겠다 이거보다도 엄청나게. 그럼 또 안 되니까. 예. 근데 올해는 눌렀잖아요. 예. 좀 안정화시키겠다. 조금이라도 부양화시켜서 경제에 좀 충격을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이 온건한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하겠다. 예. 그러니까 긴축 스탠스에서는 좀 멀어졌어요. 돈을 좀 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미국처럼 옛날에 양적완화 이게 아니고 예. 완만하게 조금씩 풀어주겠다. 요 의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왔던 게 뭐냐면 내수 확대, 예. 기술 광고 예. 이게 좀 키워드로 나왔어요. 뭐냐면 내수 확대와 기술 소비를 광고. 부양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돈 풀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기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준율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한 번 더 비율이 한 번 더 인하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원래 예. 금리를 갖고선 이렇게 통화 정책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대출
그리고 지급 준비율을 갖고서는 통화를 많이, 갖다가 예. 조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1차적으로 지금 지급 준비율을 낮췄다는 거는 그만큼 네. 돈을 좀 더 풀겠다라는 예. 건데. 일단 이제 은행 보고 먼저 풀으라는 얘기죠. 예. 근데 진짜로 안 좋으면 이제 대출금리까지 확 낮춰버리겠죠. 근데 대출금리는 그동안 계속 동결이었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급 준비율 낮췄는데 근데 예전에도 근데 이게 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지급 준비율 지금 어쨌든 중국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낮춘 건 맞는데 예. 홍단아. 근데 공교롭게 시기가 미국의 테이퍼링하고 지금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아, 과거에도 미국이 갑자기 예. 그 긴축으로 딱 가잖아요. 예. 방향을 바꾸면요. 예. 중국이 지준율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긴축으로 가면은 네, 중국은 낮아요. 부양으로 갔고. 부양으로 갔어요. 항상 그랬어요. 이게 과거에 진짜 한번 찾아보시면 데이터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3년도 말에 그 미국이 테이퍼링 했을 때도 예, 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도 되게 재밌는 게 미국이 이제 긴축했을 때는 얼어붙는데 예.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비둘기로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증시가 같이 따라서 올라버렸어요. 왜냐하면 위안화가 강해지면 예. 중국의 소비가 좋아져요. 예. 중국의 소비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잖아요. 예.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았어요. 증시가.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다는 거죠? 우리 중국 한국 증시가 중국도 아니고. 좋았고. 그래요? 예, 중국이 소비 부양을 하면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2017년도였어요. 그때도 이 지준율 인하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물론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죠. 예. 삼성전자 그래서 사상 최고 주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항상 지준율이 이렇게 인하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한국도 예. 강했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인하를 한다면 증시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부양책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고 거의 전 세계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도 올리고 긴축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네. 중국이 부동산 좀 헝다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뜨거 하고서는 다시 중국도 긴축으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아니 갔었어요 이미. 이미 갔다가 네. 다시 이거 아닌갑다 하고 다시 돌아서서 부양 조금 더 할래 이렇게 네, 지금 그런 부작용 상황. 같은 건 없을까요? 아니 근데 긴축을 했더니 너무 지금 오히려 긴축의 부작용이 그래서?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애한테 지금 빨리 뭘 약이라도 줘야 되는데 예. 그 약 안 주고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오히려 그렇구나. 예. 지금 약간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국 문제가 워낙 우리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네. 있어갖고 하여튼 조만간 여미사님보다 더 중국 문제에 대해서 네. 더 전문가 좀 다시 한번 저희가 경제쇼에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오늘을 보니까는 주식시장이 좋았죠. 네.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고요.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매수했다고 하던데. 예, 지금 한 달 동안 외국인이 4조 오늘까지 제가 계산해 6천억인가 7천억을 샀고요. 예. 개인은 정반대로 4조 원 이상 팔았어요. 최근 한 달 동안. 아, 예. 그러니까 외국인은 사고 예. 개인은 팔았는데 일단 외국인이 산 거 중에 대부분이 다 삼성전자 샀습니다. 하이닉스랑. 반도체. 네, 반도체 거의 집중 베팅했고 제가 3주 정도 데이터를 봤는데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3조를 샀어요. 예. 이 두 개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산 거죠, 사실은.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밝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예. 되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도 여기 나와서 뭐 겨울이 온다 겨울. 막 그 얘기하고 그때 모건 한참 안 스탠리가. 좋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도 여전히 뭐 아주 좋게 보는 건 아닌데 예. 약간 입장을 바꿨어요. 예, 예. 좀 덜 추운 겨울이 올 것 같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바꿨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내년 2분기나 3분기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대부분. 예. 그 주가가 이제 안 좋았던 건데 지금 나오는 전망치는 내년 1분기가 바닥이래요. 그러니까 3개월 앞당겨진 거예요. 예상보다. 아하.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가버리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내년 2분기에는 D램의 고정 거래가 이제 계약 가격이죠. 이게 아마 올라갈 것 같고 실제 예. 지금 현물 가격도 매일 오르거든요. 아하. 현물에서 이제 실제 거래되는 예, 예. 이 가격도 한 일주일 이상 지금 오르면서 하는데 결국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수요가 확대되면서 데이터 예. 센터 투자 늘어나고 예. 거기에 의외로 오미크론도요. 이게 오히려 반도체 아주 악재는 아니었던 게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언택트 약간 수요가 늘어난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PC 구매 수요가 좀 늘어났고 예. 그게 현물 가격에 영향을 줬고 또 삼성전자가 내년에 설비 투자 많이 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파운드리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D램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 번 돈을
파운드리로 바꿔야 돼요. 예. 오히려 하이닉스가 투자를 좀 늘린다는 얘기가 일부 있고 삼성전자 줄인다. 예. 그러면 이게 균형이 맞아버리는 거거든요. 공급 과잉으로 안 가니까. 그러니까 공급 과잉으로 안 가니까. 네, 원래는 갈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러게. 그래서 내년을 되게 부정적으로 다들 지금 미국 마이크론도 지금 디램 증설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삼성이 이걸 줄인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하이닉스는 좀 늘려요, 디램을. 예. 근데 삼성이 크니까 규모가. 네. 삼성이 줄어든 만큼 공급 강이 약간 완화되는데 수요는 증가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안도하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사이클이 이러지 않겠구나. 막 요동치는 게 아니라 예. 안정적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물론 오늘 하이닉스도 되게 좋았거든요. 예. 12만 원 넘었지만 삼성전자는 또 내년에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예. TSMC랑 이제 승부를 할 텐데 그렇죠. 예. 3나노는 삼성이 먼저 만들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예측이지만 그걸 기대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모멘텀까지 있어서 외국인들이 올해 내내 팔았거든요. 삼성전자를 정말 너무할 정도로 팔았는데 예. 11월부터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예.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사는 이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것도 있죠. 물론 우리 한국은 많이 빠져서 가격이 싸졌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 외국인이 산 거는 좀 한국의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서 매수를 한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역시 개인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기관에 가까운 기관이니까 기관이라고 봐야 돼요. 훨씬 더 좀 좀 분석하는 눈, 능력, 정보 이런 게 좀 더 많다고 봐야겠죠. 아니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 왜냐면요. 그러니까 이 기관이나 개인이나요 요새는 정보가 비슷해요. 그래요? 뭐냐면 받는 건 다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아니 네. 미국의 마이크론이 제가 이제 한 2, 3주 전에 예. 미국에서 이제 블룸버그 기사가 딱 뜬 거예요. 마이크론이 장 초반부터 주가 폭등 출발하더라고요. 예. 찾아봤어요. 예. 마이크론 CEO가 반도체 칩 부족이 완화되고 있다. 예. 기사가 떴어요. 저도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모를 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계도 당연히 아는 거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분명히 뭐 메모리 겨울이 온다고 누가 외쳤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믿은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모건 스탠리 말을 믿고 다 예. 공매도 치고 던진 건데 개인 투자분도 그거 보고 알았잖아요. 예. 그걸 안 믿는 분도 계셨고 개인은 오히려 기회다고 막 산 거죠, 사실은. 예. 예.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결국엔 지금 예상보단 빨리 돌려버렸잖아요. 예. 생각보다. 예. 그리고 일부 외국계 증권사 의견을 바꿔버렸고 예. 저희 국내에서도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최근에 톤도 약간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측하는 건 너무 어렵긴 한데 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이나 저는 같은 정보라고 생각해요. 누가 더 잘났다 이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포지션 취하느냐죠. 근데 예. 외국인 기관은요 어쩔 수 없이 지수를 이겨야 돼요. 안 좋은 지수를 신호가 이긴다. 나오면요 일단 무조건 팝니다. 예. 예, 왜냐하면 시장보다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를 줄이고 더 좋은 걸로 갈아타요. 그게 예. 메타버스 관련주가 그래서 강했잖아요. 예. 이쪽으로 옮겨간 거죠.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내가 지수랑 경쟁하는 게 그렇지. 아니잖아요. 예. 내 수익률만 내면 되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그 급 나갈 때 삼성전자만 모으신 분들은 예. 이번에 수익률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그러기 좀 어려우니까 팔았다가 예. 좋아지니까 이제 더 비싸게라도 좀 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관과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좀 더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를 많이 쳤는데 예. 환매가 좀 들어오나 봐요. 공매도를 많이 쳐놨잖아요. 예. 예. 이제 분위기가 바뀌니까 예. 공매도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지. 굳이 여기서 공매도는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손절하는 거죠. 공매도를 손절하는 게 이제 숏커버링이라고 하는 건데 숏 커버. 예. 매수로 하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매수한 다음에 그러니까, 매도하면 손절인데 예. 예. 여기는 매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주면 손절이에요. 위로 올라갈 때. 그러면 매수가 새로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예,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간다. 공매도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는 그건 그냥 손절시켜버리고. 손절이죠. 이제 사가지고. 예, 오히려. 그러면 이제 이게 수급이 더 붙어버려서 주가 올라가는 경우. 지금 안 그래도 강선모님이 외국인 선물 숏 커버링 이거 사실인가요 하고 물어봤는데. 뭐 진짜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그렇게 예측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참 오미크론 말이에요. 네. 오미크론이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좀 그 번지는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식 시장에 호재냐 악재냐 이거 놓고 좀 그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델타 때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막 그 다시 한번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네. 초토화됐는데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은가 보죠, 이게? 오미크론이 어쨌든 이제 영향력이 줄어들면 호재라고 봐야죠. 당연히. 예. 호재인데 지난주 이제 언제죠? 이제 지지난주였죠. 그때 예. 이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초토화됐고 예. 그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80포인트 빠진 날 예. 사실 일본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나와가지고 폭락했거든요. 한국이. 예.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대해서 정말 너무 좀 과할 정도로 시장이 예.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였었어요. 예. 근데 그 후로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예. 근데 다행스럽게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이게 델타보다 이게 더 약한 거죠. 독성이. 네, 독성도 약하고 이번에 그리고 어제였죠. 감기 정도라고 하는 네. 사람도 있고. 그 미국의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이 예. 굉장히 권위자잖아요. 이쪽에. 예. 그분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했던 결과 중간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고무적이라고 언급을 해버렸어요. 데이터를 봤더니 치사율이 굉장히 낮다. 예. 그러니까 전염은 되는데 또 특히 젊은 층에 많이 퍼지긴 하나 봐요. 예. 근데 죽는 사람이 전혀 없고 경증이고. 예. 그럼 이게 전염 속도가 빠르면은 이게 그냥 델타 변이를 물리치고 지배종이 돼버리면은 네, 맞아요. 그냥 살짝 감기처럼 좀 심한 감기처럼 앓고 네. 지나가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더 그건 좋은 바이러스네 그러면. 그래서 우리한테는. 미국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오히려 오미크론의 축복이다. 이게 왜냐면 델타 변이를 없애버리니까. 이거야말로 게임 체인저네. 네, 오히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예. 어차피 또 우린 지금 백신 있잖아요. 예. 없는 것도 아니고 예. 경구용 치료제도 나올 거고. 예. 그리고 JP모건에서는 실제로 지난주로 제가 기억이 나요. JP모건의 수석 전략 연구가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오미크론 때문에, 그러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잖아요. 예.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자. 예. 그런 얘기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인데 예. 우리는 처음에는 이게 또 작년과 같은 충격을 줄 줄 알았잖아요. 사실은 예. 약간 두려움을 가졌는데 현실은 그거보다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도 안도하고 예. 그리고 오미크론이 영향이 완화되면 경제가 어쨌든 정상화되는 건 사실인데 예. 이게 이제 지배종이 빨리 돼버리면 예. 이제 감기처럼 된다면 빨리 또 종식될 수도. 그러니까 완전 종식은 아니지만 예. 이거 뭐라고 풍토병이라 그러나요? 엔데믹.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그냥 독성은 좀 그냥 감기 정도 네, 수준이고 감기면, 뭐 감기보다 조금 더 독하다고 하더라도 네. 그냥 빨리빨리 전파돼서 모든 사람이 그냥 감기처럼 살짝 앓고 지나가면은 뭐 델타 변이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사라질 거잖아요. 야, 이런 방법이 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과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러게요. 우리 그러길 아직 좀 뭐, 바라고 있는 거죠. 지금. 낙관하긴 좀 그렇고 좀 그래서 그 항공주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그래서 리오프닝이라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도 항공주가 막 9%씩 급등했고요. 오늘 예. 새벽에 예.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항공주도 올라갔고 예. 특히 여행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여행주. 여행주. 그리고 또 오늘 특징적인 게 예. 신발 만드는 기업이 폭등을 했어요. 신발? 그러니까 신발 OEM이라고 하죠. 예. 저기 베트남 이런 데 공장이 있는데 예. 아디다스 신발 만들어주는 회사가 예.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의류 OEM 업체, 예. 일본, 그러니까 미국의 뭐 갭이나 나이키 옷 만들어준 그쪽이 왜냐면 최근에 주가가 또 폭락을 했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예. 이것도 이 공장 가동 안 되면 어떡하나. 예. 근데 오미크론 이슈가 완화되니까 예. 주가가 바로 반응하는 거죠. 신발은 왜 완화가 되나 그런데? 그러니까 신발 공장이 거기 있거든요. 베트남이나 이런 데. 거기 있으니까. 셧다운 될까 봐. 아. 그럼 또 못 만들잖아요. 예. 그리고 당연히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예. 신발 수요가 줄잖아요. 그럼 주문이 주니까 여기 또 힘들어지고 이 논리예요. 그래서 폭락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네. 예. 오늘 그냥 주가가 바로 뭐 9에서 10%씩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오미크론이 아직 뭐 데이터 분석이 그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다 끝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은 네. 이게 좀 그 생각보다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가 뭐 치료제나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아니고 네.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하면은 네. 여행주나 뭐 항공 아까 말씀하신 뭐 신발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여행 항공 이쪽은 네. 뭐 크게 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한 2달 전만 해도 주가 좋았거든요. 예. 근데 일부 기업들은 주가가 막 고점에서 30%씩 폭락을 했어요. 한 달 만에. 이제 이 우려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오미크론이 만약에 좀 영향력이 완화되면 예. 내년에 여행 가는 거 자체가 방향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여행주보다 항공주가 좀 급해요. 항공주가 지금 비행기 리스를 했는데 예. 비용이 계속 나가요. 그렇죠. 근데 비행기는 못 뜨니까. 예. 그래서 항공주는 지금 시간이 지금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예. 오미크론이 빨리 완화돼야 항공주들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63님이 코로나 검사 키트나 손세정제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시젠이나 한국 알코올 같은 관련주들은 이제 다시 원래 주가 그 제자리로 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많이 남은 그 영업이익으로 사업 확장 발표가 없는 한 기대 주가는 이거 반영하는 건 힘들겠죠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예. 진단키트 수요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늘어나죠, 당연히. 지금은 예, 예. 확진자도 늘어나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계속 늘까. 결국 오미크론 완화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배종이 돼버리면 예. 사람들 면역력 생기면 예. 이제 진단할 수요는 확 줄어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실적은 그때부터 부러지니까 예. 그걸 예상을 해서 항상 주가가 뭔가 이슈가 완화되면은 주가가 이제 빠지는 흐름들이 반복이 됐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진단키트 회사들도 그렇고요. 뭐 손세정제도 그랬고 뭐 이게 완전히 안 쓰인다는 아닙니다. 계속 수요는 있는데 네. 주가가 이제 제대로 또 상승하려면 뭔가 신사업을 해야 될 거는 같아요. 예. 이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지금 왜냐하면 주가들이 뭐 이슈 터지면 한 번씩 폭등을 해요. 시젠도 급등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다시 원위칩니다. 며칠 후에 그냥 그대로 내려와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연속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군요. 당분간은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04님 천사님이 포스코 지주사 전환 관련 설명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아, 예. 이번 주주는 좋은 건지 포스코도 지주로 전환하나요? 이번에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예. 포스코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예. 이사회를 열어요. 예. 지주사 전환을 논의한대요. 예. 근데 그때 이사회 통과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 지주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예. 물적 분할도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보통 지주사 전환 인적 분할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저희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인적 분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신문 언론사에서는 물적 분할도 할 수 있다. 무슨 모델이냐면요. 예. 그러니까 물적 분할하면 다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주가 예. 폭락하니까. 예. 근데 이번에 물적 분할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들이 나오는 게 예. 물적 분할의 최대 리스크가 좋은 회사를 떼어내가지고 예. 상장시켜버리니까 예. 주주들은 못 가져가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만약에 포스코가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물적 분할을 하면 지주사가 있고요. 그 밑에 사업 자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요. 예. 각각 딱 때로 떼내는 예. 거죠. 예. 철강도 있을 거고 2차 전지 회사도 있어요. 뭐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예. 이 회사들을 이렇게 따로 떼낸 다음에 구글식 모델로 가는 것 같아요. 구글이 알파벳으로 돼 있잖아요. 예, 예. 알파벳 하나만 상장. 예. 나머지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영원히 상장시킬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알파벳만 사면 끝나잖아요. 예. 예. 희석 이슈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이제 상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상장하고 그걸 네. 자회사를 상장을 시켜버리니까. 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이 공매도보다 더 무서운 게 분할 상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막 그런 기업들이 못 가니까. 예. 근데 이번에 만약에 포스코가 물적 분할을 하면 기존처럼 상장하는 게 아니라 약간 구글식 모델로 비상장으로 가고 예. 그러니까 포스코 철강회사를 떼내는데 비상장 상장 안 시키는 예. 예. 그런 식으로 가면은 그거는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주주한테도 뭐 그 나쁜 네, 게 그건 나쁠 게 없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라 포스코를 어느 시점에 상장시키겠다 이러면은 또 주가가 급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아무튼 저도 모르니까 이제 금요일 날 결과 한번 봐보세요. 인적 분할일지. 근데 인적 분할은 호재죠. 어쨌든 뭐 나쁠 건 없는데 물적 분할을 했을 때 포스코 측에서 이거를 상장시킬 건지 아니면 이제 언론상에서 나온 것처럼 구글식 모델로 상장 안 예. 시키고 독립사업부로만 갈 건지 예. 요거에 따라서 주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아무튼 시장에서는 좀 인적 분할 아니면 물적 분할 중에서 구글 방식 예. 요 두 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염이사님하고 요 얘기 잠깐 했었지만 구글이 그 알파벳 지주회사 알파벳만 놔두고 수많은 유튜브니 뭐니 이런 정말 잘 나가는 네. 회사들을 상장시키지 않는 거는 네. 구글을 믿고 투자한 그 소액 주주들 대주주뿐만이 아니고 소액 네. 주주들을 배신할 수 없다는 그런 회사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죠. 조금만 무조건 대주주들을 위한 그야말로 주식 예. 정책을 수립하잖아요. 그동안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소액 주주들이 모든 피해를 다 고스란히 예. 받아야 되니까 예. 이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는 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주예요, 사실은 다. 그러니까 실제 지배주주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옛날에 포스코 아마 기억하시면 국민주로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예. 그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나 좀 더 네. 소화하고 다음 들어갈게요. 5374님이 게임주는 이제 안녕해야 되나요? 향후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게임주가 요즘
안 좋은가 많이 보죠? 빠졌습니다. 지금 왜 왜냐하면 그랬을까? 한참 달렸는데 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삼성전자가 잠깐 잠자고 있었거든요. 왕이 쉴 때 네. 여우가 왕노릇 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달렸구나. 달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로 쏠리지 않고 예. 그때 가장 이제 돋보였던 게 게임이죠. NFT 메타버스. 예. 삼성전자는 거들떠도 안 봤잖아요. 예.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쏠렸는데 예. 전자가 움직여요. 갑자기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니까 여기 있던 수급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기업들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또 예. 가격보다. 그래서 주가 좀 빠지는 건데 회사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보다는요. 저는 어쨌든 그 수급과 주가가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가격보다 이 두 가지가 예. 겹쳐서 빠지는 것 같고 또 대주주 양도차익 것의 문제도 일부 있는 게 수익이 났어야 대주주들이 양도차익 것을 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게임주는 올해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일부 팔 수도 있는 거죠. 난 대주주 뭐 거기에 해당 안 되고 싶어서 예.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나와서 빠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 이런 기업들은 또 연초에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요? 네, 주도주가 쉽게 죽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게임주 중에서 그냥 곁다리로 간 기업들도 있어요. 막 예. 분위기 타가지고 예. 별 상관도 없는데 NFT나 메타버스랑 예. 실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주 분석하실 때 확실히 돈 잘 벌고 NFT 사업이 그대로 청사진 잘 그려진 그걸로 압축을 하셔야지 1월에 게임주 간다고 다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군요. 네. 자, 0588님하고 1125님도 조금 이따 좀 요거 그 질문 제가 요 준비한 거 좀 물어보고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염이사님한테. 내년 2월에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라고 하죠. 왜 RCEP? 네, RCEP. 이게 발효된다고 하는데 일단 RCEP 이게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일본도 있고 여기에 뭐 중국도 들어가 있고요. 예. 이제 아세안 아세안 시키고. 국가죠. 예. 예.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협정을 맺은 거죠. 자, 전부 우리, 15개 예. 국가가. 관세 우리 내지 말자. 예. FTA죠 이제. 예, 예. 이제 각각의 개별 나라끼리 한 게 아니라 예. 11개국 이제 15개국. 15개국에 예. 이걸 이제 통합을 해서 하는 거고 예. 이게 무역 규모가 꽤 커요. 6,600조가 넘고 예. 세계 무역의 32%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예. 큰 편이죠.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군요. 네,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 인구가 22억 명이 넘으니까 여기 포함된 게 중국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크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RCEP 국가 간의 그 교역 규모가 예. 한국 무역의 거의 50%가 된대요. 이들 나라랑 이제 하고 있는 규모 자체가. 예.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 특히 이제 아세안 시장에서 차, 철강 같은 주요 수출품 규제 문턱을 이제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중간재를 수출할 때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거 이제 없어지는 거죠. 어. 근데 이번에 RCEP에서 되게 좀 그래도 주목받는 거는 일본하고의 첫 FTA라고 하더라고요. 일본하고는 FTA 체결이 안 돼 있죠. 안 돼 우리나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체결이 돼 있거든요. 예. 따로따로.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굳이 이게 효과 있을 거냐. 어. 왜냐면 이미 다 체결돼 있는데 예. 중복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만 지금- 일본만 안 돼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의미가 있는 게 일본하고 첫 체결이니까 예. 일본 쪽에 좀 수혜를 받는 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게 뭐냐면 이제 찾아보니까요. 예. 온라인 게임하고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쪽이 좀 개방될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예. 개방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문화 서비스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1%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막 일본 만화 막 수입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외생 문화라고. 네, 외생. 어. 요즘엔 그래도 좀 자유롭게 됐지만 어. 완전히 다 되는 건 사실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더 풀겠죠 사실. 예. 예.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청주나 맥주 수입을 하잖아요. 맥주 수입 맥주, 같은 거 어. 거기에 이제 관세율이 있거든요. 예, 그게 예. 기존이 청주가 15%, 예. 맥주가 꽤 큽니다. 30%거든요. 예. 이거를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장기간에 걸쳐서 무관세로 예. 서서 이제 아, 관세를 없애는 거고 한국도 일본에 소주랑 막걸리 수출하거든요. 예. 예, 그것도 이제 관세를 없애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그런 거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예. 호재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거기 언론 기사에도 나왔지만 농업 분야는 좀 일부 피해는 된다. 농업. 예, 왜냐하면 이제 금액이 연평균 77억 원 정도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예. 키위, 망고, 구아바 같은 이제 해외 농산물을 수입을 이제 쉽게 오히려 더 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체제가 귤 같은 거잖아요. 예. 이게 좀 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 음. 일본 농가의 피해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RCEP에서 그럼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일본하고 그러니까 FTA가 네, 일본하고 이제 자동적으로 체결된다. 네. 물론 FTA 체결된다고 해서 관세가 바로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닙니다.
관세 협정을 이제 무관세를 언제부터 몇 년까지 어느 정도 예. 수준까지 할 거냐라는 걸 논의하겠지만은 일본과 그 FTA 체결된다는 게 그 좀 대표적인 예, 식으로 좀 맞습니다. 달라지는 거겠네요. 사실 일본하고 우리가 뭐 한참 무역 때문에 좀 싸우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0588님이 5G 분야 전망도 좀 부탁드린다고 요즘 폭망 중인가 봐요. 요즘 전망 아니요, 어떠냐고. 아니요. 요새 예. 폭망 중이 아니라 그래요?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아. 예, 그러니까 뭐 갖고 계신 게 안 갔을 수는 있어요. 종목마다 다르니까. 예. 근데 최근에 일부 기업은 엄청나게 오른 기업도 있어요. 예. 그래서 주가들이 좋고 오늘도 그 5G 통신 장비하면 대표 기업이 KMW라고 있어요. 예. 그 기업이 오늘 6%나 올랐거든요. 아. 하루 만에. 예. 그래서 5G가 지금 올라가는데 일단 올라가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오미크론 완화 이것도 수혜줍니다. 예. 5G 기지국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깔 때 사람이 가야 돼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많으면 예. 못 가요. 설치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 저기 뭐 중동, 유럽 다 설치가 못 됐어요. 대부분. 인도도. 예. 근데 내년에 설치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예. 거죠. 아. 그게 하나고 아. 그 기지국을 많이 깔아야 통신 장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매출이. 네. 예, 그게 하나가 있고 이번에 오늘 그 기사도 어제 나왔었지만 그 이재용 부회장이 아랍에미리트 갔거든요. 중동 갔죠. 예. 5G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아, 거기 이제 중동에? 만나는 왕세자가 예. 그쪽에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삼성전자는 통신 장비 만드니까 예. 뭔가 좀 계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일부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중동 관계 그런 거 5G 그 얘기가 좀 때문에 일부 간 있, 거예요? 예,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뭐 무조건 예. 그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을 할 텐데 기사에는 이제 5G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어서 아. 기대감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5G 쪽 이제 글로벌 투자는 내년부터 늘어나니까 예. 이제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진수님이 현대바이오 여기 오늘 무슨 발표가 났나 봐요. 아 죄송 제가 현대바이오 잘 안 아. 봐가지고 제가 자세히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 이거는 패스하고. 예, 잘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체크를 안 했던 기업이라. 1125님이 두산 현대인프라코어 이번에 유상증자 아, 예. 받고 1년 정도 기다릴 체력만 있다면 이거 버텨볼 만할지 한번 좀 판단 좀 해달라고. 아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유중도하고 두산그룹이 좀 안타까운 게 그때 이제 여러 기업들 인수하면서 부채를 너무 많이 썼어요. 예.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 계속 유증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채가 많으면 갚아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 예. 유증도 했으니까. 예. 그래서 또 현대 중공업그룹에 편입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근데 현대 두산 인프라코 유증 때문에 꼭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예. 아까도 우리 처음에 헝다 얘기했잖아요. 예. 현대 두산 인프라코의 주력 시장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굴삭기는 중국 부동산이 호황일 때 돈을 많이 벌겠죠. 아 그러네. 이게 그러네. 안 좋으니 당연히 안 예.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되게 좋았어요. 예. 작년에 굴삭기 판매가요 막 50%씩 월별로 늘어났는데 예. 올해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지표가 안 좋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중국이 부양책 쓰고 약간 부동산 대출도 허용하거든요. 예.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좀 지금보단 좋아지겠죠. 그럼 두산인프라코 주가도 내년에는 지금보다 좋을 거예요. 근데 예전처럼 화려하게 가려면 예. 중국 부동산 경기가 중국이 그러니까 막 여기 개발하고 이런 부양책을 막 써줘야 돼요. 그래야 옛날처럼 막 가는 거고 예. 그러지 않는 이상은 한계는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최악이었으니까 내년엔 두산 인프라코어도 주가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년에 그 신차 가격이 올해보다 한 5%가량 더 오른다고 네.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원래 신차라면 가격이 조금씩 오르긴 오르잖아요. 근데 원래. 보통 이게 올라가는 게요. 많이 올라야 2%래요. 예. 많이 올릴 때. 근데 이번에 많이 1에서 오르는구나 좀. 2% 정도인데 이게 3%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5%까지 인상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굉장히 큰 부품값, 거거든. 부품값 때문에 그런 거. 네, 여러 가지가 있는 반도체도 것 같아요. 그렇고. 반도체도 예. 없고 거기다가 미국의 마나임 지수라고 있어요. 중고차 지수인데 아, 예, 이게 예. 그냥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요 신차 가격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결국엔 공급 부족 때문인데 예.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되긴 좀 어렵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완성차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지금은 생산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 신차 가격이 딱 올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공급이 정상화돼요. 예. 가격은 안 내려가요. 그렇죠. 그러면 예. 물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럼 완전히 엄청난 매출액이 나오는 거죠. 예. 영업이익이 예, 높아진다. 굉장히 이거죠?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뭐 일부 핑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대차나 기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싫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건 싫을 수 있는데. 차값이 비싸지면 차를 바꾸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좀 생각이 갸우뚱할 네. 거 아니에요. 근데도 잘 팔린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해외여행을 또 못 가기도 해서 예. 사람들의 그 가처분 소득이 지금 예.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득을 예. 이런 데 쓰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다 아니, 보니까 예. 그런데 자동차용 그 반도체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이게 몇 달째 지금 이 얘기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가 그 어려운 것도 아니고 1달러짜리 반도체라면서요. 네네. 1달러짜리 1,000원 때문에 뭐 5만 달러짜리 차를 못 만든다는 거 네. 얘기가 뭐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걸 MCU라고 하는데 예. 저부가 가치니까 예.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예. 만드는 업체도 많지가 않고. 예. 근데 그게 작년에 셧다운 들어갔잖아요. 예. 이거 당연히 자동차 안 팔릴 줄 알고. 예. 그 라인을 나중에 일부를 당장 잘 팔리는 PC나 예. 스마트폰이나 이쪽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걸 또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 수요가 갑자기 너무 급증한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정상을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증설을 해야 되는데 예. 증설을 하고 싶어도 쉽게는 못 하는 게 일단은 이제 계속 그때마다 과잉될까 봐 예, 또? 그것도 예.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오미크론이든 뭐 예. 델타든 자꾸 터지니까 예. 공장을 또 열었다가 또 셧다운 또 들어가고 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공급은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고 예. 그럼 계속 지금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누적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얼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연쇄적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고 근데 최근에 테슬라 차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몇 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통합을 네, 한다면서요. 예. 그래서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직접. 그러니까 현대차도 직접 현대차도 반도체 모비스 만들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약간 테슬라처럼 가는 거죠. 뭐 어려운 기술은 아니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좀 개선을 하면 예. 지금은 수백 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예. 이제 몇 개만 들어갈 수 있게 음. 바꾸면 예. 차량용 반도체 대량 생산 안 해도 되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419님이 금융주 전망 좀 부탁합니다 하고 하셨거든요. 금융주. 금융주면 이제 은행 보험을 많이 말씀하실 텐데 예. 아니 지금 한국은행이 2번 금리 올렸고 예. 미국은 내년에 올릴 거고 예. 전 세계가 중국 제외하고는 다 긴축 그렇지. 쪽이에요. 예, 예. 그러면 당연히 금융주한테 호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어쨌든 오미크론이 완화되면 경기도 정상화 될 거고. 예. 예. 근데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자꾸 하니까 예. 그래서 그게 좀 위축은 되지만 예. 그걸 감안해도 주가가 너무 싸거든요. 예. 뭐 PER도 5배, 예. 배당이 5% 이상 기본적으로 보험이나 은행주. 그래서 저는 은행주나 보험주 중에 하나 정도 포트에 아. 담는 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그렇군요. 예, 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식 님이 이거 물어보셨거든요. 이거 저도 궁금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값도 올라가고 예. 신차값도 올라가고 현대차는 그런데 차가 없어서 못 팔고 있다고 하는데 주가는 왜 못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답답한. 저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안 가는지. 제가 뭐 주가를 맞춰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누적되면은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게 안 가다가 최근에 가긴 가잖아요. 예, 예. 근데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그거 같더라고요. 이 좋은 분위기는 맞는데 예. 지금 테슬라하고 주가 차이가 엄청 벌어졌잖아요. 예. 테슬라는 결국 전기차고 예. 현대차는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데 뭔가 지금 속도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결국 아이오닉 5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 이거를 계속 검증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시장에서. 아니 제너시스 뭐 그랜저 잘 파는 거 좋은데 그건 당장 수익성이 좋잖아요. 예. 근데 미래로 봤을 때는 몇 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아이오닉이 더 잘 팔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겠죠. 예. 전기차 경쟁력이 예.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PER이 6배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싼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오닉 5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내년에 로보택시가 한국에 나온대요. 아이오닉 5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이죠. 내년에 네, 내년에 그 그래요? 기사가 나왔어요. 신문 기사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그럼- 많이 나오지? 기사는 신문 기사 나왔는데 진짜 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죠, 그럴 수 있죠. 예. 어. 그러니까 물론 사람은 앉긴 앉아야 되는데 아. 거기서 이제 사람이 할 건 없는 거죠. 아. 예, 그럼 자율로 이제 주행하는 예. 건데 그냥 그저- 겁나서 못 할 것 예. 같은데, 그 택시는. 근데 이제 그 정도 기술력이 있는 거니까 예. 현대차가 좀 놀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가치에 저는 반영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답답하시더라도 이렇게 주가 부진할 때 예. 그걸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모으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마지막으로 그 올해 한국 조선 그동안 사실
굉장히 수주율도 좋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세계 1위 차지했고 계속 그랬었는데 중국의 1위 자리를 내놓을 수 있겠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그 중국이 갑자기 뭐 조선 사업을 많이 수주를 많이 했나 보죠. 원래 중국이 계속 그동안도 1등을 했었어요.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 한국의 차이는 중국은 저부가 가치선 좀 싼 컨테이너선. 선박, 예, 컨테이너도 이제 종류가 다양하니까 예.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는 굉장히 비싼 거 있죠. 예. 초대형. 예. 근데 이제 중국은 좀 작은 예. 컨테이너 그리고 원유 운반선 좀 싸요. 예. 그리고 이제 벌크선이라고 막 석탄 같은 거 실어나는. 네네. 이거는 네. 한국은 거의 안 합니다. 예. 취급을 안 하고 중국이 하는데 예. 이쪽에 중국은 집중하는데 이쪽이 발주량이 많아요. 예. 그래서 중국이 48.7%, 한국이 37.7%, 나머지가 일본인데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 없는 게 한국은 고부가 가치 선박을 거의 싹쓸이 하고 있어요. LNG 선 같은 거. LNG는 비교가 안 됩니다. 거의 뭐 그냥 97%가 아마 될 거예요. 한국이 그냥 다 싹쓸이 그래요? 했고 그다음에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한국이 거의 다 싹쓸이 했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나오는 배들은 옛날에 벙커CO를 많이 썼잖아요. 예, 원유 예.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친환경적이지 않잖아요. 예, 탄소 예. 배출. 그렇죠. 요즘에 발주하는 배들은 LNG를 연료로 쓰는 예. 연료 추진선 쓰는데 그건 다 예. 한국이 거의 다 수주하고 있어요. 비싸요, 배값이. 그렇겠군요. 이거를 다 수주하고